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고요. 앞서 제가 그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그 해외 서비스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은 국내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익 모델로 대표적인 게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알리바바의 금융 플랫폼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거는 알리바바에서 그 제공 중인 MMF 상품이죠. 위어바우인데요. 보시면은 알리페이가 기준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신용카드 도급률이 제가 알기로 10%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 이하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현금을 사용합니다.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은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썼었대요. 이만큼씩 들고 다니면서 썼었는데 그게 이제 갈수록 불편해지니까 알리페이라는 서비스가 나와서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이 현금들을 알리페이 계좌에 이체를 시켜주고 그 이체된 금액을 가지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페이 때문에 중국의 신용카드 도급률이 좀 더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담으로 얘기하자면은 중국 사람들이 워낙 해외로 나가서 알리페이를 많이 쓰니까 그 나라들까지 주로 중국인들이 그 여행 상품의 공략이 되는 나라들은 알리페이를 같이 결제 수단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런던 가보면은 일본어로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광고판 많이 쭉 보이시죠. 런던의 중국어 광고판은 이제 우리를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 보라고 만든 겁니다. 대부분들이 알리페이 광고들이 많고요. 어쨌든 그 중국은 이 알리페이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많은 현금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래 알리페이는 알리바바라는 쇼핑몰에서 결제 서비스를 등장한 서비스죠. 근데 이 그 남아있는 결제를 하고 남은 현금들을 위어바라는 그 MMF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이 자금은 또 같이 펀드를 유입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어서 돌려주는 구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수익률이 6%를 기록했을 정도로 그러면은 당시에 중국의 일반 은행의 이자율이 한 3%대였다고 해요. 거의 2배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들이 은행 계좌에서 빠져서 이 위어바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작년 6월 기준이죠. 작년 6월 기준인데 이용자 수가 1억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용 금액도 5천억 위안이 넘죠. 확실히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는 우리랑 좀 상상하고 대비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 자체도 위어바로 그 중국 은행에서 위어바로 많은 금액들이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금융 플랫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일단은 중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리페이에서 모든 걸 시작을 합니다. 알리바바의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죠.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를 하고 공짜가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알리페이를 통해서 금액이 상품 공급자에게 입금이 됩니다. 이 일련의 거래들이 전부 다 알리클라우드 컴퓨팅에 쌓여있습니다. 누적이 되죠.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을 샀다, 어떤 판매자가 어떤 물건을 팔았다가 다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누적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마이진프금융이라는 이제 금융사죠. 그 알리바바 세운 금융사인데 여기를 통해서 상품공급자가 원할 경우에 대출까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영역별로 나눠서 보면은 커머스 영역과 결제 영역,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과 대출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전부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도 커머스 기업이나 결제 기업, PC사죠. 국내의 커머스 기업이나 PC사 역량이 상당히 그 세계의 어떤 나라에 비했을 때 떨어지진 않습니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바바 같이 서비스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은 이런 기업들이 뭔가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 여러 규제상. 하지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 출시가 되면은 커머스 기업과 PC사가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그 중간에 금융권을 껴서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언급되는 게 인터프로 많이 언급이 되고 PC사는 이니시스가 있죠.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커머스 기업의 장점은 매출 정보와 판매자들의 평가 상품 구성 등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객, 얘는 뭐를 주로 사더라, 언제 접속을 하더라, 그리고 주로 얼마의 가격을 결제를 하더라, 이런 구매 성향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제 서비스를 나중에는 직접 제공해서 추가 수익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PC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온라인 관련 정보가 있어요.
사실 그 카드사들이 웬만한 그 결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카드사들은 온라인 쪽과 모바일 쪽 관련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문자를 받을 때 이니시스, KCP 이런 식으로 피지사 문자를 받게 되죠. 피지사의 플랫폼을 거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온라인에서 얘가 A 쇼핑몰에서 뭐를 샀는지 B 쇼핑몰에서 뭐를 샀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들이 모두 다 피지사에 그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 피지사에 누적된 정보가 아직까지는 그 뭐 특별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피지사 정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결제액과 소비 성향, 연체 정보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고객 정보가 없다는 건 단점이고요. 고객을 구분을 못하죠. 무슨 이 커머스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얘가 A인지 B인지 C인지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머스 기업과 피지사, 금융사가 이렇게 함께 한다면 아까 보셨던 알리바바 같은 그 통합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빼먹을 수 없는 데가 카카오죠. 카카오는 뭐 워낙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카카오가 뭐를 한다고 하면은 이슈가 많이 되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단점이 참 많은 기업인데요. 다음 카카오를 보시면 일단 가장 큰 단점은 고객 기반이죠. 국내 스마트폰 이용 고객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담당자들이 저도 딴 데 컨퍼런스 가서 얘기한 거 들었는데 구글이든 애플이든 국내에 와서 결제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자기들 무섭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걔네들이 오더라도 구글이든 애플이든 전체 고객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3분의 1씩 나눠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래 있는 게 이제 모바일 서비스 일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기 포함되지 않은 뭐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금융 서비스나 그리고 다음에 웹 서비스들까지 같이 있죠. 그리고 카카오가 제일 뛰어난 전략은 그 플랫폼 선정 전략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카카오가 나왔을 때,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저거 몇 년 못 가.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카카오가 처음부터 수익을 목표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랫폼을 선정을 해서 그 위에 다른 서비스를 올려서 돈을 벌겠다. 이러한 전략을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이슈가 되는 카카오 택시도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플랫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언젠가는 이제 수수료를 받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모바일과 웹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주로 이제 모바일에 집중이 되어 있죠. 뭐 예전만 따지면은 PC나 온라인은 네이버를 시작해서 네이버를 끝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뭐 반대로 모바일로 얘기하면은 모바일 서비스는 카카오로 시작해서 카카오로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웹까지 같이 그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장점은 뱅콜렛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 서비스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융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뱅콜렛 카카오 같은 경우는 출시되기 전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빡빡한 그 금융 환경 속에서도 금감원이나 여러 가지 찾아다니면서 그 규제에 맞추느라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팍 풀어지는 순간에 카카오의 그 노하우가 이제 좀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익을 위해서 조금 그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IT 기업이랑 함께하는 곳이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카카오 같은 경우, 다음 카카오가 큰 매가 될 수가 있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수록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가 총 비용에서 마케팅 비용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깎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은 협력하는 구조로밖에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기업들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의 이슈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제거하고 생각을 하자고 하면은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라든가 상품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릅니다. 이 데이터들이 융합됐을 때 나오는 그 시너지와 여러 가지 상품들은 그 얼마든지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가격 경쟁으로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우리가 많이 올 겁니다. 단순하게 이자를 우리는 1% 주고 쟤네 1.1%
주고 대출 이율이 우리는 뭐 1%고 쟤는 1.1%고 이 0.1%의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서로 공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데이터 기반의 시험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한다든가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든가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스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얘기했던 알리바바의 예를 들자고 하면 알리페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제도 가능하고 쇼핑몰에서 물건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금도 할 수 있고 그 MMF를 통해서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라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플랫폼이 걸쳐져 있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게 심리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위랑 거의 유사한 말인데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지 않으면 고객이라는 게 상당히 뭐 어려운 건 당연하겠고요. 금융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금융 서비스, 원론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나오는 서비스들이 워낙 완벽하잖아요. 뭐 송금과 이체와 결제와 대출과 뭐 이런 상품들 외에 금융에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그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차별화되게 제공하느냐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은행을 벗어난 은행이죠. 오프라인 벗어났다고 온라인 은행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벗어났다고 단순히 온라인이 아니고 온라인도 사실은 그 접속에 제약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죠. PC 앞에 앉아야 되고 PC에 전화를 켜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다 누구나 눈 뜨고서 잘 때까지 모바일을 다 들고 다닐 정도로 그 접속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모바일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그다음 세컨 전략으로 온라인까지 접근을 하는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익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